지금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사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지금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 조사를 받았던 한수원의 상임이사 이분 지금 김해창 경성대학교 환경유학과 교수님이신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거의 막 고압적으로 모멸감 지르고 답이 정해진 감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절반만 사실이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야기가 사실보다는 약간 과장됐다고 치고 그 절반만 사실이다, 절반 정도만 사실이라고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기본 원칙은 서류 감사가 기본 원칙이에요. 서류 감사로도 만약에 분명히 이렇게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면 그 업무 담당자를 불러서 이 서류에 반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치나 결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정도만 물어보는 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원 직원이 그 감사 대상자를 불러서 취조하듯이, 그러니까 비판적인 걸 동의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김해창 교수님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 팀이 따로 꾸려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 내부에서는 각각 맞는 기관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감사원 내부에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통째로 한 팀일 리는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무섭고 오싹할 정도로 기계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와, 이 사람들은 어떤 컴퓨터가 쓴 것 같이 감정이라는 게 전혀 안 드러나요. 그 보고서 자체에. 그래서 와, 이렇게 쓰는 것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감사를 집행한 그 실무자부터 담당 그 책임자까지 다 똑같은 태도로 했다는 건 누군가 기획하고 그 팀을 짰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매우 의도적이기도 예. 하고 굉장히 강압적이었던 게 그 뭐 똑바로 앉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감사원이 무슨 경찰 요즘은 경찰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그 인터뷰를 들을 때 아니 처음에는 귀등으로 듣다가 점점 숙연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본인의 실명과 소속을 밝히고 지금 사실은 공익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일에 제가 이 김해창 교수에 대한 인터뷰 후속 기사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딱 한 군데 인터넷 신문사 외에 아무도 기사를 안 쓰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검찰 입장에서 쓴 기사가 그 시간 이후로 메인 미디어에서 서너 군데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론은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계속해서 때리는 것이 너무 지금 한통속이다. 이거 네.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이 생각 또 저는 이제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강직한 판사의 코스프레를 했지만 최근에 나온 말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확신이다. 적이 폐쇄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 맞다고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고요. 정상은 아니죠. 지금 그 최재형이 어떤 그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냐면요, 한국 우드워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코벨코 크레인이라고 하는 한국 공식 대리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국 우드워드 거기 사위예요. 근데 사위들이 누구냐면은 딸들이 지금 여기에 3명의 아들이 1명 이렇거든요. 현재 이창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우드워드 사장인데, 첫 번째 사위가 최재형입니다. 두 번째 사위가 한문이라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에요. 둘째 사위가. 그리고 셋째 사위가 김창균이라고 조선일보 사회부장 출신이에요. 이러니 뭐 이분의 성향을 어떻게 알 수밖에 더 있겠어요? 놀라운 가족력 아닙니까 이게? 가족들 다들 아픈가 보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독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확신들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인데요. 감사원장이나 윤석열이나 국정원 가동하면 이렇게 못한다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민주 독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는 민주독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감사원장 열심히 시켜주고 검찰총회 시켜줬더니 이게 임명권자 등에 칼을 껐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수원이 그 월성 1호기 폐쇄, 그러니까 이 정지 결정을 내렸던 때가 박근혜 때잖아요. 정확하게는 이 그때 그 고리원전이구나. 고리원전 그 중단 결정을 내린 것도 한수원이었고, 이 모든 게 한수원이 스스로 분석해서 이걸 계속 운영했을 때 회사로서 이익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가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추가로 나오는 매출 때문에 가동을 했을 때 나중에 치러야 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지금 멈추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멈춘 거예요. 거기에 정치적인 고려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결국 문 대통령 인사 아니냐 할지 모르겠는데 검찰총장하고 감사원장만큼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장 임명하는데 문 대통령 엄청 친한 사람을 감사원장 임명하면 무슨 소리 나오겠습니까? 편향적이라고 공신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 말은 윤석열이나 검찰총장 윤석열이나 감사원장 최재형을 임명하는 것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정파성이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의미였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잘못 받고 있는 것이 인사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걸 떠나서 감사원장하고 검찰총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가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어떻게 문 대통령 인사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례를 남긴 거죠. 나쁜 선례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흔히 말하는 코드 인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코드 인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렇게 그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 이 사람의 정체성이나 신념이나 살아온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뽑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앞으로도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인사권자가 하느님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옆에 역술가 데리고 다니면서 관상 보고 사주 보고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협치나 연정을 따져가지고 지금처럼 안타깝지만 조선일보 뭐 사회부장이 동서라고 해서 이 사람이 조선일보의 편향적인 정체성을 가질 것이냐 이거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또 없거든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해임을 시켜도 할 말이 없다고 보지만 해임을 시켰을 경우에 가장 두려운 거는 언론에 예. 난리를 칠 그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장을 지금 잡을 게 아니라 언론을 잡아야 된다. 다시 결론이 이렇게 되네요. 이야기가 좀 애매해지는데 네. 어쨌건 지금 그놈의 동서 있잖아요.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가 참 그런 출신 성분 속에 있고 처가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카르텔 인맥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맥 같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좀 안 봤을까 이런 생각. 물론 최재형이 좀 그렇게 판사로 괜찮은 판사로 보였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지금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탈원전에 관련해 가지고 검찰과 감사원이 합작을 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답을 딱 정해놓고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계속해서 윽박지르고 그러면서 검찰이 같이 털어버리고 야 이거 적폐들의 반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서들이 문제죠. 네, 일단 이 이야기도 여기까지.